예, 저 선승범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오늘부터 이게 논술 수업을 좀 하고 있어서 아침부터 수업해서 목소리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일단 뭐 수능 얘기 좀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 좀 간단히 하면요. 예, 뭐 이 카페 가시면 예, 뭐 6월, 9월 수능까지 해서 예, 전부 다 이제 100점 받은 학생을 명예의 전당이라고 해서 예, 인터뷰하는데 이게 이제 작년 제 제자가 예,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예. 예, 보통 이제 이렇게 해서 저 간단히 소개하면은 저는 기출 분석하고 보통 이제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스킬을 전혀 쓰지 않고요. 좀 정석적인 풀이로 이렇게 따복따복 푸는 거를 강조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학생이 이제 6월, 9월 수능까지 전부 다 100점인데 보통 이제 좀 감각 좋고 머리 좋은 친구들이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면서 푸는 거 조금 안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수업 듣고 이제 좀 바꿔서 이렇게 해서 이제 좋은 결과가 냈다. 이게 이제 그 학생 후기고요. 최근에 이제 저희 제자들 중에 좀 상위권 의대 간 친구들만 잠깐 소개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수능하고 논술 좀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파란색 박스 친 친구들은 논술로 간 친구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뭐좀 제 주제에 좀 과분한 학생들이 어떻게 좀 많이 들어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이렇게 해서 가장 최근에 학생은 이 친구가 재작년에 수능에서 전 과목에서 하나 틀려서 연대의대 갔었고 그 정도 해서 이렇게 쭉 애들 가르쳐 왔습니다. 쭉 가르쳐 오고 그냥 의예과 정도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하고 일단은 수능 얘기 좀 먼저 할게요. 그래서 3학년 올라가시면 2학년 때까지랑 도대체 이게 뭐가 어떻게 다르기 때문에 달라서 수능만 보고 나면 고3 어머님들이 이게 수능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하는지 이걸 조금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등급 커서 뭐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올라간다는 평도 있고 하는데 올해 조금 어머님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의대 증원 문제 때문에 N수생들이 시험을 워낙 많이 봐가지고 만약에 1등급 컷이 뭐 85점이나 88점 이렇게 되면 쉬운 시험이 절대 아닙니다. 이 자체가. 약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일단은 어머님들이 요걸 좀 읽을 줄 아셔야 되는데 매년 제가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하면은 매년 못 읽으셨는데 오늘 오시는 어머님들께서는 다 영특하셔서 잘 읽으실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제가 첫 번째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28번하고 30번하고 둘 중에 어느 문제가 더 어려운 문제입니까? 28번하고 30번.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면 정답률이 요건 12.1%고 요건 23.6%니까 아이, 선생님 저 무시하는 겁니까? 당연히 이게 더 어렵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문제는 주관식이고 이건 객관식이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28번을 문제를 풀면 정답률이 몇 프로죠? 어머님들이 시험 보시면? 어머님들이 시험 보시면 이게 20%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실제 학생들 정답률이 이게 4.6%입니다. 4.6%. 그래서 이 문제보다 이 문제가 더 어려운 겁니다. 구조 자체가. 읽으실 수 있겠죠, 이거 표. 그죠? 자, 제가 두 번째 질문 한번 물어보면은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요 30번하고요. 30번하고 요 문제 21번하고 어느 문제가 더 어려운 문제입니까? 30번하고 20번. 그러면 그러니까 21번은 정답률이 10%고요. 그죠? 정답률이 10%고 30번은 정답률이 12%니까 어머님들이 21번이 더 어려운 문제다. 라고 대답하시면 지금 이제 입시 돌아가는 건지 하나도 모르시는 거다 이거죠. 구조 자체. 그죠? 왜 그런 거죠? 요거는 공통이기 때문에 시험 모집단이 확통이들이 들어갑니다. 확통이들이. 이해할 수 있겠죠? 확통 선택자들 다 포함해서 정답률이 10%가 나오는 거고
요건 미적분 선택자만 시험 봤을 때 12%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구조 자체가.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2학년 모의고사 이렇게 최근에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2학년 모의고사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30번 하나 정도 틀린 학생이 30번 정도 하나 정도 틀린 학생이 그냥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공부해 갖고 3학년이 되면 당연히 일반적으로 30번급 난이도 문제를 못 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수능에서 단 하나의 계산 실수도 하지 않고 이번 수능을 보면 몇 점 정도 나오실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번 수능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30번급 난이도가 이건 30번이니까 당연히 이해되시죠? 요 문제하고 이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문제도 미적분인데 요거보다 더 나니까 같은 난이도고 요 정도 공통인데 3.9%니까 굉장히 난문이겠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2학년 모의고사에서 96점 정도 받는 학생이 3학년 가서 각성하지 않고 그냥 하던 대로 공부하면 84점 플러스 마이너스 몇 점 이렇게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2학년 모의고사 봐가지고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96점 이렇게 나오면은 못하는 거 아니죠? 그러면 2학년 모의고사 92점 정도는 어느 정도 나오냐? 그러면 이 92점 정도 나오면 정답률이 3학년 수능을 봤을 때 정답률 한 뭐 12% 선 넘어가는 문제들만 틀린다고 가정하면은 틀리는 게 어디까지 틀리는 겁니까? 12%까지 정답률 12%까지만 못 풀고 나머지는 다 만든다 하면 몇 점이 나오냐면 여기까지 틀리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것도 객관식이라서 실제 정답률이 12%입니다. 이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7개를 쫙 틀리면 이게 3점짜리거든요. 7개 틀리면은 4, 7, 28이니까 몇 점이 나오는지 알겠죠. 그래서 보통 2학년 어머님들이 2학년 모의고사를 이렇게 봤을 때 뭐 92점이 96점 이렇게 나오면 우리 애가 뭐 수학을 좀 이렇게 뭐 당연히 이제 못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해서 3학년 올라가서 수능을 딱 보면 수능 때 태어나서 처음 받는 점수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 수렁에 빠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연락 다 끊고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자체가. 그래서 어머님들이 평범한 고3이 3학년 올라와서 고3 때 입시를 좀 나이스하게 마무리하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조금 어머님들이 조금 아시고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구조 자체가. 그래서 마지막 뭐 몇 가지 질문 또 해볼까요? 자, 이번 수능에서 가장 어려운 5문제 뭡니까? 가장 어려운 5문제. 요거 맞히면 이 앞에 틀린 거 다 넘어갑니다. 가장 어려운 5문제가 이거 들어가겠죠. 3.9%니까. 요거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14시 60.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구조 자체가. 이해되세요? 이건 뭐라고요? 이거는 공통. 확통이들 포함한 10%.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확통이들 포함한 10%. 이 문제는 미적분 선택한 학생의 32%가 아니라 객관식이니까 12%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런 결과가 벌어지고 있는데 수능에서 가장 어려운 5문제 보통 고3에 맞히기 힘든데요. 그 5문제 중에 4문제가 미적분입니다. 미적분. 그래서 미적분이 어렵게 나오니까 고3에 지금 점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고3이. 대부분 아시겠지만 미적분은 고3하고 공통하고 레벨 차가 매우 큽니다. 매우 커. 그래서 고3들이 수능 보기 전까지는 그걸 자각을 잘 못해요. 왜 자각을 못하는 거죠? 모든 과목 통틀어서 수학만 범위가 단계별로 늘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6월 모의평가까지는 미분만 들어가고, 그죠? 그 다음에 미분만 들어가니까 적분이 포함 안 되니까 그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초반에.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죠. 9월은 전범위가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나라에서 내는 시험이다 보니까 나라에서 교육과정상이 어떻게 되냐면 9월 모의평가 볼 때가
고3들이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미적분을 처음 끝난 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9월은 미적분을 엄청 쉽게 냅니다, 매년. 예. 그러니까 미적분이 9월 때까지 쉽게 나오니까 그때는 뭐 어영부 이렇게 되니까 미적분이 약한지 모르다가 수능 때 딱 가면 미적분이 정상 난이도로 나와가지고 5문제 어려운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가 4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하물며 이게 27번 같은 경우는 미적분 3점짜리입니다. 3점짜리. 미적분이 몇 문제 나오시는지 다 아시죠? 8문제 나오는데 그 중에 4문제가 수능에서 제일 어려운 5문제 안에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고3들은 수능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미적분 4개 틀리고 시작합니다. 4개 틀리고. 네. 4개 틀리고 시작하니까 뭐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체가. 그래서 지금 입시 어제 수능 끝나고 이게 양극화가 좀 심해가지고 이제 별의별 말이 여러 얘기 나오는데 이런 얘기 좀 많죠. 뭐 9평 때 100점 나왔었는데 수능 때 뭐 80점 초반 이런 것도 적지 않고 있고요. 작년 수능 96점인데 이번 수능 뭐 80대 초반 이런 얘기도 좀 있고 그런 친구들 전부 다 뭐냐면 미적분이 약한 친구들이에요. 미적분이 약한 친구. 이번에 미적분이 많이 어려워가지고 여러분 이제 어머님들 이렇게 보시면 매스컴에서 좀 쉽다 이런 얘기 좀 나오는데 어디까지 쉽냐면 19번까지가 엄청 쉽습니다. 19번까지가. 그래서 보통 뭐 통상적인 대치권을 벗어난 학교에서는 솔직히 뭐 수학 목표 자체가 뭐 80점 정도 이렇게 목표인 친구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봤을 때는 그 어떤 시험보다 쉬운 거예요. 쉬운 문제가 너무 쉬워가지고. 그런데 일반적인 대치권 학생들은 목표가 80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목표가 88점, 92점 이렇게 바라보는 친구들한테는 특히 고3들한테는 매우 빡빡한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앞으로 뭐 이제 수업을 어떻게 초이스를 하고 이렇게 할 때 조금 도대체 왜 고3들이 지금 대치권에서 뭐가 무너졌냐면요. 통상적으로 대치권 고등학교에서 내신이 뭐 이 정도 되고 모의고사가 이 정도 되면 통상적으로 전통적으로 이 정도 학생이 고3 때 어느 정도 가고 이런 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었는데 최근 작년부터 거의 무너져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모 고등학교에서 전교 뭐 내신이 뭐 20등, 30등 뭐 모의고사 몇 점 이런 학생들이 수능 봐서 정시에 뭐 어디까지 간다 이게 보통 다 무너져서 아예 그런 일이 거의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래서 3학년 올라가시면 뭐를 많이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 좀 느낌이 오셔야 돼요. 미적분 자체를 뭐 제가 수학 선생님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과목 통틀어서 제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자체가. 그리고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단기간에 안 됩니다. 미적분만 하는 얘기입니다. 수업을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듣기만 하고 보통 이제 고3들은 이걸 잘 모르니까 2학년 때 공부 습관 그대로 옵니다. 가방 메고 학원에 수업 들으러 오는 게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소풍 오는 것 같습니다. 소풍.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고 해서 이렇게 되면은 기억률이 몇 프로 남냐? 5% 남아요. 5% 자체가. 그래가지고 2학년 때 공부하듯이 설렁설렁 이렇게 한 문제 풀고 이런 것들은 수능에 점수화되지 않는다. 이걸 일단 아셔야 됩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3학년 가시면 어른들이 조금 왜 지금 불편한 진실인데 대치동 고3들이 점수가 안 나오냐 돌아가는 걸 조금 아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입시계에서 아주 유명한 칼럼입니다. 이 자체가 요 글을 쓰신 학생은 서울과학고 학생이었고 작년에 대치동에 있는 모 재종학원에서 재수하다가 정시로 인서울 메디칼을 간 학생이 수능 끝나고 쓴 유명한 글인데 그 글 제목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좀 보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가서 이렇게 재종을 했고 해서 6월 다음에 그만뒀다는 거죠. 왜 그만뒀냐? 이렇게 하면서 결국 공부라는 거 뭐 하는 거죠? 자기의 약점을 채워가야지 업그레이드 될 거 아닙니까? 구조 자체가.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뭔가 이게 모자라니까 이거를 메꾸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 학생 서울과학고 출신이니까 공부에 대해서 느낌이 있겠죠. 이렇게 된 건데 가서 했는 공부는 닥치는 데도 풀고 이렇게 하고 하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되고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설렁설렁 공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를 분석하고 이거를 되새김질하고 완전 자기 걸 이렇게 돼서는
절대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그죠? 해서 학생의 사이즈가 있죠. 멋있는 말이죠. 예, 이렇게 칠하는 과정인데 이렇게 될수록 틈이 남으니까 그 틈을 이렇게 메꿔야지 자기가 최상위권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거기서 주는 자료도 아까 제가 저의 수업을 듣고 무지성으로 풀는 게 지성으로 푼다고 바꾸고 그러죠. 무지성으로 이렇게 푸는 거는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하는 똑같다 이거 구조 자체가. 이렇게 돼서 처음에는 백지 상태는 오른다 이거죠. 근데 시간 지나면 느낌이 온다 이거죠. 이렇게 가면 망하겠구나. 그죠? 이런 느낌이 와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그냥 무조건 삼수다.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돼서 해서 잘못 수도 없다 해서 이제 이렇게 돼서 나와서 입시를 성공했다는 거죠. 구조 자체가. 근데 이게 지금 대충 불편한 진실인데 이 학생이 인서울 메디컬을 간 거는 여기를 나와서 한 건데 이 학원에서는 거꾸로 이 학생이 여기 잠깐 다녔으니까 이 학생이 자기네 학원을 다녀서 성공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3 어머니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반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죠. 구조 자체가. 해서 특히 3학년이 되시면 죽은 물고기가 되시면 안 된다.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물결 따라 흘러가시면 여러분 선배들처럼 고3들이 또 죽은 물고기가 된다. 구조 자체가. 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어머니들도 겨울 되기 전에 한 번 정도 한번 보세요. 이게 유명한 글인데 수학 공부는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하버드에서 유명한 학자가 쓴 글인데 결국은 애쓰면서 문제 푸는 걸 해야 된다 이거죠. 구조 자체가.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그래서 애씀의 가치를 알아야지 3학년 세계에서 성공한다 이거예요. 그래야지 생각의 연결성이 증가하고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이렇게 올라간다 이거죠. 사고력 자체가.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쪽에 포커스 맞춰가지고 어떻게 이제 이거를 업그레이드 시키냐 이렇게 해서 이게 제가 쓴 게 그 책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인데 시험을 자주 보는 거는 오히려 안 좋다 이거예요. 구조 자체가. 어머니들이 알고 있는 상식을 그래서 사고력과 이거를 평가하는 이게 좋은 문제들은 상당한 연구가 이렇게 되는데 이런 문제는 대학교 교수님 말고는 못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설 모의고사는 조잡한 모의고사들은 이 정도 노력을 기울 수도 없고요. 우리 나라에서 수능을 3번 봅니다. 1년에 3번 보는데 학원에서 매주 시험 봅니다. 그 문제들 조잡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전형적이고 좁은 의미의 수학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어머님들 고3 사이트 가가지고 글 올라온 거 한번 검색하면 뭐라고 나냐면 뭐 학원 다녔는데 원래 고사에서는 맨날 수학이 100점 나오고 막 90점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점수가 높았는데 수능 날 가서는 폭사 망했다. 수미 잡이다. 그럼 제가 제일 한심한 게 뭐냐면 그 학생이 원래 수학을 잘하는데 수능 날 컨디션 관리 못해서 수능을 못 본 게 아니라 원래 수능이랑 동떨어진 공부를 하고 있었어서 수능 날 망한 건데 어머님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계속 만들어줘야지 애들이 사고력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를 만들어주려면 어떤 문제를 해야 되냐? 바닥은 낮고 천장은 높고 이게 말 뜻이 뭐냐면 접근성은 쉬운데 이 잔치에 깊이가 있어요. 이런 문제도 자꾸 훈련을 해야지 아이들이 수학적 사고력이 올라간다 이거죠. 구조 자체가. 해서 문제만 풀고 그래서 요즘 이제 정권 바뀌고 스킬 쓰는 문제들 이제 아예 수능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나중에 결국 이제 압축 과정이 이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결론이 뭐냐면 개념만 압축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개념을 착실히 배우고 애쓰는 과정을 통해서 이거를 초반에 잘 닦아놔야지 3학년 막판에 자제분들이 끝까지 계속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현실은 뭐냐? 대치동 개념 강의가 겨울방학 때 2달 무슨 8회, 10회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고3들이 특히 미적분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개념 강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해서 저희는 개념을 좀 길게 합니다. 구조 자체가. 저번 초반에 뭐 좀 상위권 의대가 좀 보이는데 다 처음에 힘들지만 개념 강의를 길게 해야지 나중에 천장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천장까지. 그렇죠. 미적분은 더 많이 합니다. 구조 자체가.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테스트를 저희는 전부 다
주관식으로 봅니다. 주관식. 애들이 대치동에서 학원 많이 다니던 짬밥이 잘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찍는 거밖에 못합니다. 찍는 거만. 전부 다 주관식으로 보고 채점 자체를 세미 서술형으로 시점을 조교들이.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애씀의 가치를 느껴서 생각의 깊이나 이런 걸 높여놔야지 3학년 때 N수행하고 경쟁에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희 뭐 좀 이런 이야기 못하지만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솔직히 지금 제가 논술하고 있어가지고 오늘 이제 시험 본 제자들 와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봤어요. 그래서 뭐 제일 잘 보는 학생들은 전 과목에서 한두 개 정도 틀린 친구 몇 명 있고 이렇게 되는데 해서 커리큘럼 자체를 모의고사 이런 거를 최대한 좀 늦춰서 진행하는 게 저희 커리큘럼 특징이고 그 전까지 완벽한 기본기와 개념을 다는 게 수업의 모토입니다. 하셔서 저 논술도 좀 하고 있어서 시험표 좀 이렇게 하셔서 저희 조교 선생님 연락처인데 제가 말재주가 없어서 오늘 이 정도 거 마무리하고 궁금하신 거 좀 물어보시고 하나도 전화 안 가면 제가 조교 선생님한테 혼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설명해도 못했다고 혼나니까 저 혼나지 않게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